예, 인베스트 TV에서 이쪽에 있네요. 오랜만에 하도 찍어서 자기 개발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거는 뭐 제가 말한 게 다 맞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경우의 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맞냐? 그러려면 몇 가지, 물론 이런 그 변수를 정의를 하고 하진 않지만 그냥 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몇 개만 써놨어요. 자기 개발을 할 때는 세 가지 요소를 딱 보면 돼요. 하나가 이제 제가 용어를 붙인 게, 이거 제가 그냥 마음대로 붙인 용어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화, 두 번째는 성실성, 세 번째는 차별화. 그래서 자신의 이력서를 딱 봤는데 이 세 개의 그 지표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 일반화라는 건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얘의 특징은요, 어렵긴 제일 어려워. 근데 해도 뭐 그렇게 또 확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별로.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반화는. 일반화는 뭐냐? 말 그대로예요. 남들과 같은. 남들이 대학을 가? 나도 대학을 갔어. 남들이 뭘 해? 나도 뭘 했어. 그러니까 남들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남들과 같은 거를 얘기를 하냐라는 게 문제가 되죠.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사실은 뭐예요, 10년, 이제는 한 10년 안 됐나? 10년 넘게, 한 10년 정도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 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어리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이제 하도 뭐 남의 얘기를 들으면 사실 누가 누구의 인생인지 기억은 전혀 안 납니다. 기억은 전혀 안 나고, 아무튼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을 하면 이제는 저도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정보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알고 이런 게 되겠죠. 남들과 다른 특성이 뭐냐?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를 딱 정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는요, 구체적인 예를 딱 하나 찝어야 돼요. 안랩이라는 회사를 잡을게요. 그렇다고 안랩이 문제가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국민은행, 그죠? 그 다음에 IBK. 자, 뭐 좋은 회사만 잡았네요. 그리고 네 번째 캐피탈.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어떤 회사의 이름이 있냐에 좀 다르겠지만, 그죠? 캐피탈.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남들과 같은 특성은 뭐냐면, 안랩이라는 데 입사를 하는 사람은 뭐 대졸 채용이니까, 대졸이면 어느 학교 정도 나오고 어느 그 학점 정도 되면 되는 건지,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목표가 만약에 안랩이에요. 그러면 현재 근무하는 안랩 직원들의 평균치는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게 일반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게 제일 어렵다라는 게, 그 맞춰주는 게 다 학교인 거고요,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학교는 아무리 학교가 좋든 나쁘든 간에 4년이라는 시간은 걸린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 안에거나 수도권 밖의 4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졸업생이 들어간다. 근데 전공은 컴퓨터공학과일 경우도 있고요, 비전공의 학과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컴퓨터공학과가 아니라면, 컴퓨터공학과나 정보보호학과 이런 게 아니라면, 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전공자가 아닌데 비전공자로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이제 그거를 내가 좀 보여줘야 돼서 일반화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에 있는 사립대학에, 이거 얘예요, 그냥 사립대학에 들어갔어. 근데 안랩에 못 들어가냐?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기존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도 그거에 일반화는 맞춰준 거죠. 그죠? 그 정도는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은행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국민은행 직원들의 모든 거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 말에는 오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직원의 모든 스펙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울 안에, 인서울이면, 근데 원래 인서울이라는 말의 의미는 2호선이죠. 사실은 2호선입니다. 2호선 안에 있는 대학을 얘기하는 건데, 2호선 안에 있는 대학이 아니어도, 그죠? 국민은행은 입사가 가능하다. 근데 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학점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학점이 끝내줍니다. 이러면 이해되시죠? IBK도 마찬가지예요. IBK도 이건 이제 컴퓨터공학과인 거고, IBK도 예를 들어서 성대, 일단 성대면 대학이 좋죠, 그죠? 대학이 좋은데 비전공 가능하다. 비전공자 가능합니다. 왜? 들어간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특징이 있어. 학점이 좋습니다. 거의 만점이에요. 여기는 거의 다 학점 자체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졸업한 다음에는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캐피탈,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인서울, 그죠? 서울 2호선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다섯 번째, KT, KTH가 있고 뭐 KTDS가 있고 그냥 KT가 있죠. 정말 좋은 건 KT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건대 컴퓨터공학과, 그 다음에 아주대, 그죠? 요 출신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대, 나 최소한 뭐 이거보다 더 안 좋은 학교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있겠지만 제가 아는 거 기준으로 말하는 거니까 내가 KT 정직원이 되고 싶어. 그러면 아주대 정도는 맞춰줘야지 내가 일반화가 되는 거죠. 그럼 학점이 아주 우수하냐? 그렇진 않아요. 이 정도 여기는 거의 만점 수준입니다. 예,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일반화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일반화라는 거는 지금 입사한 직원들의 최소한의 학력은 나도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깰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최고치가 있고 최저치가 있고 평균치가 있는데 평균치 정도 맞춰주면은 뭐 문제가 없고, 최저다. 근데 우리가 최저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 알기는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말을 안 합니다. 나 어느 대학 나왔는데 국민은행 갔잖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가 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말을 안 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 최저를 알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제 암묵적인 그런 건 있어요. 지방의 국립대까지, 그죠? 지방 국립대는 다르죠.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저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로 치면, 일반화로 치면 최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거와 이거를 올려서 요거를 요 정도로 올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력이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요,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죠? 뭐가 무슨 의미가 있냐? 나온다고 달라지는 거 없는데? 나온다고 뭐 취업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나오면 뭐 대기업 갈 수 있어?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뭐 좋은 학교 가야지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난 학교가 안 좋으니까 나오나 마나 그래 자퇴할까? 그래 등록금도 비싸고 그런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일반화를 버린 겁니다. 일반화를. 그러면 하나의 기회 요소가 없어져요. 성실성과 차별화만 백날 해봤자요, 일반화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반화가 1등이에요. 물론 이런 그 학교에 갖고 일반화라고 말을 붙인 거는 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용어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꼴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력서를 딱 볼 때, 이 사람이 참 성실하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려면 전체 기간이라는 걸 두고 이 기간별로 매번 뭘 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게 교육이어도 좋고요, 그게 자격증 취득이어도 좋고요, 그게 뭐여도 되는데, 뭔가 꾸준함이 없으면 성실성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딱 보면 내가 봐도 성실한 것 같아,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에요. 쓸 게 있어야지 쓰죠. 그죠? 쓸 것도 없는데 그걸 어휘를 좀 바꿔서, 표현을 좀 바꿔서 쓰는 거는 우리 쪽 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팩트 위주입니다. 도대체 뭘 했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실성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건데,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시험. 내가 1, 2년 공무원 시험을 공부를 했어.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력을 딱 써보면요, 이게 붕 떠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한 1, 2년은 없어지거나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공무원이 되든 안 되든 공무원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사실은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자, 아무튼 매년 꾸준히 노력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보여주는 게 어떤 식이냐. 그래 제가 엊그제 블로그에다가 하나 올려놨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모든 것의 핵심은 꾸준합니다. 그 중에 성실함만 얘기를 하겠다, 이번엔. 그죠? 이 글에선. 자, 뭐 수료증이죠. 그죠? 이런 거 뭐 포항공대 뭐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봐볼게요. 2019년도에 기간을 봐보세요. 기간을. 지금 뭐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만 봐보라고요. 기간만. 2019년도에 받은 교육이 이렇게 많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거를 갖고 누가 성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내용이 뭐든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꾸준히 뭘 한 거는 분명하죠. 그래서 교육이 됐든 자격증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꾸준히 계속하는 게 있어야지 성실함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막연하게 저는 성실하고요, 저는 일찍 일어나고요, 저는 열심히 살고요, 이런 거 의미 없다라는 거죠. 왜? 보여줘야 돼요.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면 나는 아르바이트하고 이때 뭐 공부하고 이때 뭐 공부해서 이거를 1년 내내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보여달라고요. 아르바이트 하면 뭐 죄입니까? 그거를 누가 나쁘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달라고요. 그러면 이 사실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성실히 살았구나. 그죠? 이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놈이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성실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인데, 차별화를 그리고 요게 하나만 더 할게요. 일반화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는, A라는 대학을 나왔어요. 그죠? 나는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요즘 문과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원을 가요. A라는 대학원을 가요. 근데 경영학과를 가요. 이게 일반화를 너무 많이 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독이 됩니다. 이건 부메랑. 이거 이해될 거예요. 어떤 자격증을 하나 땄어요. 남들도 따니까. 어떤 걸 또 땄어요. 남들도 따니까. 어떤 걸 또 땄어요. 남들도 따니까. 근데 좀 더 땄까? 계속 이것만 들리는 거야. 뭐예요? 일반화를 과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지 않는 게 있었죠. 아니, 보안기사를 따면 됐지. 왜 CISSP를 따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개는 사실은 이게 더 좋아요. 왜? 보안기사가 왜 좋냐? 아니, 공부를 해보면 알아. CISSP 시험이 뭐 쉽다 어렵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과 보안기사의 내용과 뭐가 더 내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 이거는 보안기사가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죠.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따면 됐지, 이걸 또 해서. 지금 이거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CISSP는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해외로 취업을 하려고 그래. 그럼 필요합니다. 그죠? 해외 취업이나 이런 거는 필요해요. 물론 거꾸로 해외 취업은 보안기사가 별로 크게 효과를 못 봅니다. 거꾸로. 근데 뭐 대부분은 국내에서 사니까. 그죠? 이거 하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행동은 하지 마라. 물론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요거를 올려주는 장점은 있어. 근데 너무 쉬운 것만 노력하는 겁니다. 자격증만 모집하는 건. 그래서 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나는 자격증 30개 있잖아.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개수가 많은 건. 이런 건 자랑이 아닙니다. 왜? 이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차별화는 뭐냐? 이제 남들과 내가 다른 거잖아요. 그 이제 사실은 차별화는 때로는 누구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에 입상을 한다. 어떤 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차별화가 되는 거죠. 상을 다 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는 이 동영상으로서는 얘기 못 하죠. 어떤 과정에 뭐를 들으면 된다. 이런 건 말 못 합니다. 왜? 다 그거 들을 거니까. 그러면 거기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것도 방법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상을 하는 것도 차별화가 되는 거고, 내가 특허를 냈다.
나한테 무슨 아이디가 없습니까? 특허를 출원했다. 그죠? 특허를 받았다는 아니죠? 뭐 특허를 냈다. 내가 어떤 논문을 썼다. 그죠? 논문의 품질 갖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논문을 썼다. 물론 이제 석사면은 좀 더 얘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어떤 저자가 됐다. 그죠? 이런 것들에 그러면 이것만 하면 차별화 돼요? 안 됩니다. 이게 모이면 차별화 됩니다. 개수가 모이면 이게 한쪽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개수가 모이면 남들과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력서를 직접 자신이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력서를 써보고 일반화, 차별화, 성실성으로 내 이력서를 평가해봐요. 대부분은 그냥 평가 기준이라는 걸 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 느낌에 100점 만점에 50점 아래입니다. 대부분은.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원하는 회사 갈 수 있냐? 못 가는 게 정상인 거죠. 네, 못 가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력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 요소를 가지고 아까 일반화 포함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쉬운 거 위주로 합니다. 그 쉬운 거 위주가 뭐예요? 자격증. 그죠? 자격증. 네, 자격증. 자, 이거는 자격증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쭉, 이건 넘어가죠. 이건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고, 하나, 뒤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많아요, 이건. 쭉 넘어갑니다. AI 전략 발표, 넘어갑니다. 이것도 쭉 넘어가고요. 아마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죠. 5개월 만에 모든 자격증을 다 가졌다. 그럼 이 사람이 또 해야 됩니까? 이 정도 하면 끝난 거지. 그러면 지금 이건 아마 CPPG 발표인 것 같아요. 지금 SQLD 지금 8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머지 AWS나 이런 건 다 딸 거예요. 자격증 봐볼게요. 정보처리 기사, SQLD, CSTS, 정보보안 기사, CPPG, 아마존, 그 다음에 ISO 27001. 이 정도 따면 됐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지어볼게요. 이게 없으면 이 사람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나요?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반대로 다 없는데 이거 하나만 있어. 그러면 가치가 돋보이나요? 안 그래요. 그냥 그 눈으로 봐보세요. 그냥. 그리고 그러면 이분이 이걸 따는데 5개월이 걸렸는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건 하나 있는데요. 요거 실기가 좀 발목을 잡을 수는 있죠. 안 되면 늦게 따면 되지. 안 되면. 왜? 이거 없어도 괜찮거든. 이거 없어도. 자, 이분은 아마 내년에 ADSP라는 자격증을 보게 될 거예요. 너무나 일반화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왜 보냐? 간단해요. 일반화, 성실성, 차별화죠. 차별화인데 자격증도 또 땄어. 이거는 일반화도 되고 성실성도 됩니다. 근데 왜 이걸 또 땁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20년 1월서부터 2월까지 네이버 카페나 인터넷에 어떤 카페에 많죠. 글을 보면 이런 문장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의 2020년 목표는 정보보안 기사 취득입니다. 저의 2020년 목표는 뭐죠? ADSP 취득입니다. 이런 목표를 학생들이 됐건 누가 됐건 그런 글을 올려요. 나는 PR라는 거를 따겠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사를 따겠다. 이렇게 목표를 올려요. 무슨 말이냐? 이거를 따긴 따는데 목표도 아니고 관심사도 아니야. 그냥 공부하다가 저기 뭐 시험 있냐 한번 봐볼까? 그냥 보고 따는 거지. 더 이상 이거를 따기 위해서 야 도서관에서 나 열공해야지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긴 따는 거예요. 그 대신 내 인생의 2020년의 목표에는 이런 계획 자체를 안 잡습니다. 그냥 시험 일정 있고 뭐 있어? 그냥 잠깐 우리 한 달 공부해서 볼까? 그거는 평상시에 그냥 하는 일이지 이게 나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자, 이거는 없어지고 나는 차별을 내서 올해 논문 하나를 쓸 거야.
자, 논문의 품질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뭐 특허? 뭐 특허는 좀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대회에 한번 나가볼 거야. 그죠? 근데 대회 나가면 다 되나? 잘 찾아봐야죠. 당연히. 자, 그래서 입상을 할 거야. 그리고 일반화. 사실은 차별화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일반화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이렇게 자격증이 많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학교가 나쁘면 나쁠수록 어떻게 돼요? 자격증은 많아집니다. 이거를 누가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물론 이 변수는 빼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격증은 많아진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자격증은 당연히 많아집니다. 왜?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에만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어요? 학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학교는 뭐였죠? 일반화의 요소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런데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이슈를 더 이상 두지 말고 저 일반화의 요소를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허상을 주는 거죠. 자, 이제 취업을 할 때 이런 자격증 따고요. 이렇게 자격증 따고 뭐 하고, 그죠? 자격증 따고 조금 처음에는 조그만 회사 좀 아무데나 좀 후진대 입사했다가 경력 1, 2년 쌓으면 좋은 회사로 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왜?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응?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해요. 비전공자네요. 비전공자니까 일단은 전공자가 돼야 돼요. 전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학점은행제 뭐 대학 나오는 사람한테 대학을 나왔는데 학점은행제를 시켰어. 나 기가 차서 대학을 나온 사람한테 학점은행제에서 컴퓨터공학과 나오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자격증 이렇게 따고 이렇게 처음에는 좀 잘 안 되니까 조그만 회사 한번 넣어보세요. 그 사람 어디 간지 아세요? KT 갔습니다. KT 뭐 DS, KTH 이런 건데 이런 회사인데 웃긴 거는 그 사람은 역사학과인가 그래요. 역사학과인가 뭐 그런 과인데 그 사람은 멀쩡히 대학을 나왔는데 다시 또 공부를 해서 컴퓨터공학과 그걸 받았어. 그래서 면접 볼 때 야 너는 대학 나왔는데 이거 왜 했냐? 이런 질문을 받은 거죠. 예, 쓸데없는 짓 한 거죠. 그죠? 예, 학위 하나 있는데 뭐 그럼 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 다 컴퓨터공학과 해야 됩니까? 컴퓨터 일하려면? 그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 일반화를 다른 것으로 하면 뭐 해소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자격증하고요, 경력 쌓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거의 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그 취업반 학생한테 얘기하는 게 딱 이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 문제를 회피해서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해결해라. 아무리 도망가봤자 그 위치다. 단지 이게 없어질 거라고 착각을 만드는 거고 또 하나 내가 그 문제점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 다른 방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만 되면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을 만들어버린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원위치라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발휘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그런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금전적인 문제만 없다면 내가 비전공자예요. 비전공자인데 내가 이제 컴퓨터로 바꿀 거야. 그럼 저라면은 그러면 이제 대부분 국비지원 이런 거 학원 가죠. 국비지원 학원을 뭐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라면 대학원 갈 것 같아요. 6개월에서 10개월 학원 다니는 것보다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1학년 끝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돈이라는 거를 빼고요. 빼고 얘기해 볼게요. 돈이라고 빼고 얘기하면 이 답은 명확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은 일반화에 관련된 요소인 거예요. 근데 학원은 일반화 요소가 아닙니다. 일반화 요소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들이 많고 노력한 모습이 좀 쌓이면 성실성을 올려주는 것 뿐인 거지 성실성은 꼭
아까 보여준 저 예가 아니라 다른 예에서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꼭 저런 게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화 부분이 정말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요. 들고 왜? 대학을 졸업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뭐 이런 뭐 내용들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